시간 관계상 바로 제4주제 발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주제 발표에 패널 분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주제는 새 정부에 있어 도시 분야 국회 방지 방안입니다. 발표를 맡아주실 성원대학교 김남욱 교수님입니다. 다음으로 멀리 제주대학교에서 오셨습니다. 강주영 교수님께서 진행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님께서 우리 시간 알아서 전략을 지켜서 저희를 번호스럽지 않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게 해주시면. 방금 소개받은 소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새 정부에 있어서 주택법적 후배 방지 방안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것을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세계사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연결고를 닦는 그런 제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좋겠는가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먼저 우리 법인은 실제 조세 입장에서 다른 연령과 달리 특단적인 게 많다. 세법은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보면 세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만 지금 이 부패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지금 사장님께서 20분 만에 끝내라는데 굳이 설명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요. 요즘 부동산도 아주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는 보면 지금은 부동산도 낭도하면 낭도 가액 같은 거 취득가액 전부 다 표시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세무공무원과 결탁위가 청탁받아서 이렇게 탈세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랄지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이제 세무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 더 큰 부패는 사실은 납세자들이 부패가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조세 회피 이쪽에 좀 방위부를 좀 더 역점을 둬야 될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진 자들이 법인도 마찬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정말 조세제도 틈을 이용해서 아마 개정공 사건도 그 틈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조세제도 이 틈을 이용해서 그런 조세피 부분을 좀 역점을 두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세하고 탈세하고 조세피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표 보시면 이 128쪽 보시면 탈세 제도 자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탈세 자료가 끊임없이 여러분 보면 홍보가 되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꽤 근절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현행법상의 조세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와 그리고 법적 관련해서 조세 회피 우위를 제도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 물론 현재는 17가세 원칙을 일반 조항으로 두고는 있고 법인세법이나 일반 개별세법에서 그런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는 들어 있는데 새로운 그러한 조세피 부분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피자 신고제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역시 반대로 이 채납자들에 대한 자체 정보를 스스로 자기가 저소 채납을 탈세했습니다. 신고하는 제도를 둬서 면책 제도를 둬서 좀 더 부패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 탈세 방지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자산을 탈세할 목적으로 해에다가 생기법인 조세법을 만들어서 그러한 탈세를 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론 각 나라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방지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정보를 얻어서 세무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제도를 통해서 방지 방안을 좀 모색했고요. 아까 이창
박사님께서도 블록체인 이야기했지만 조세 탈세와 관련해서 인공지능을 좀 이용이 좋겠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이미 이 조세를 인공지능에서 이미 가시하고 있고 거의 어려율이 많이 적습니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뭔가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호주도 정확히 좀 떨어지는데 나라마다 좀 다른데 아무튼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조세 미연을 이렇게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특히 이것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좀 더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 조세법상의 부패 방지제도에서도 보면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를 탈세했거나 그런 제보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세무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조세 탈세 넘어 이게 예를 들어 고발 조치, 징역형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조세 범칙 조사로 흘러갑니다. 실제 일부에서는 이 범칙 조사를 행정 형사 절차 이쪽으로 지금 우리 대법원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데, 형사 절차하고 형사 절차는 실제로 이런 형사처벌 목적이거든요. 범칙 조사는 탈세했는가 아닌가 범칙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범죄 처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무조사 그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통보처분 절차라든지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고발권을 이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고발도 상당히 많이 자제하고 있는 입장 같은데요. 외국의 그 사례들 보면 탈세를 하는 경우에는 아주 엄벌합니다. 예의 없이 뭐든지 했으니까 엄하게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뒤에 보시면 그런 여러분들이 언론을 보면 탈세를 했는데 고발 조치가 안 됐을 건데 우리나라 그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세 부패가 대책기간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행정법상 조세 그 소멸시가 5년이지 않습니까? 대책기간 5년인데 지금 조세 부과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면 조세를 부패를 하고 탈세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제적 기간도 좀 더 늘려야 타당한데 최근에 이제 법 개정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와 관련해서 보면 포탈에 있다면 상속과 증여세를 있음을 안 하는 1년 이내에 조세를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이런 게 15년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요. 과세 관점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런 탈세는 근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법은 제도인데 행정행위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포탈법에 실제 이제 보면 고의법이죠 사실은 고의적으로 그래서 이제 고의요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 개 조세 탈세가 못하는 것을 조세 처벌법이랄지 조세 처벌 절차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근데 기타 이런 그 새끼 부정한 행위가 어떤 것이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판례를 제가 아마 정말 그 한 시간을 들여서 어떤 경우가 인정되고 그러지 않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 보시면 그 일반 부정이 조세 영역에서 부패가 어떤 것이라는 전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장부를 작성해서 거짓으로 기장하는 경우, 어떤 부분들은 제가 그저께 제가 이렇게 설명을 시간이 바로 제가 쓰면서 제가 A4 쓸 때 30페이지 넘은 것 같아요. 뭐 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면 이 탈세 것을 명확히 열거하고 있는 것하고 기타 이러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는가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 세금 계산서를 지금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불구하고 모르고 또 이렇게 세금 감면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허위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건 이미 남편이 그 부도관에서 문제가 되는데 아내가 그것을 사고 인수받으면서 오히려 그 허위로 회비 이혼하고
매출액을 누락시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더 큰 것은 아까 여러분 보면 뒤에 보면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저 회피 그 책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아무나 사업자는 사업 목적에 의해서 제가 좀 병이 있는 데다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뜨거운 공기 속에 있다 보니까 목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염약을 먹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너무 빨리 와서 5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원래는 이랬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목적이 없이 이렇게 오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이제 그 부정한 사례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4가지 정도 찾았습니다. 다 찾아봤는데요. 4가지 사례 정도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 탈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미 얘들 기장을 다 했어요. 뭐 좀 내가 세부 깎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기술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정도까지 부정한 행위를 못한다 이렇게 보는 사례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떤 메모의 증거가 명확히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이런 경우는 다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세 포탈 때 이제 친고죄로 하다 보니까 고발이 무슨 그 처벌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가이드라인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발의 기준을 좀 낮출 필요는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보시면, 그다음 처벌 부분은 실제 포탈에 대해서 3배에서 2배, 3배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사처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사처벌도 뭐 미국이나 영국 뭐 다른 나라 보면 10년까지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형량이 높지 않고요. 영국은 이제 무기징역도 있습니다. 우리 무기징역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좀 많이 하려면 정확히 해봤더니 저는 일단 실제는 저는 형사처벌 강화를 많은 국대법을 논문 쓰면서 그 말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형사처벌이 강화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부터 걸어드리는 쪽이 더 낫겠다 이런 관점으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그다음에 언천빙수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 성실한 신고를 방해하는 경우랄지 장부를 소각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을 보면 뭐 정부가 불에 타버렸다 말도 안 되잖아요. 중요한데 태워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면세요 부정 유통시키거나 무면허 주주 제조 판매하는 경우, 그다음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랄지 납세 증명 특히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오고, 그다음에 무신고, 그다음에 가소신고, 초과현금 이 부분에서 이제 가산세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했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 탈세가 안 된다는 건 아닌데요.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정말 부정한 행위를 볼 수 있는 게 없는가, 이게 판단 기준 중에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명단 공표인데요. 명단 공표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국세청과 미국의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실시간으로 거의 미국은 탈세한 게 대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명단이 공표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탈세할 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부분도 보면 좀 더 그 현실적인 것들이 좀 제도화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죠. 개별수법상으로는 부가시책상의 매입수액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증인대 기타 서류로서 뇌물할지 알선수재, 대임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요 국회에서 이법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먼저 발표해가지고 실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이법한 소득이 있는데 모든 게 원천이 있다면 다 세금을 과세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현재 법은 없다 하더라도 이법소득은 과세를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 미국에서는 불법소득 있으면 원래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위법소득, 마파이들에 대한 저기 매춘이랄지 마약 이런 거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법 빼가지고 과세를 했던 거고 우리는 판례상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위법소득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세 부분도 제가 시간이 많으면 그 부분도 좀 더 했을 건데 아무튼 그 부분도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법인세법상에 보면 입금과 송금 불상제도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소득세법이랄지 부가세법 그다음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런 데서도 그 특수 관계 있는 사람 그런 계산 부인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 정부에서는 이 조세 분야에서 부패를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세 폐기 부인을 좀 더 명확히 명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세법을 정하시는 분이 지금 한 분 있고 재정법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물론 세법 하시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절세냐, 탈세냐, 조세 입히냐 이걸 정말 일반인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전문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절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헌법에서도 자유권 부담을 했듯이 될 수 있으면 세금 부담을 적게 하고자 할 겁니다. 합법적인 세법에서 허용한 부분에서 조세 부담을 하고자 할 겁니다. 이 절세고요. 그래서 조세가 이미 우리는 조세 법률에서 명확하게 이런 경우에 세금이 가세되고 이런 경우는 세금이 가세되지 않는다. 내지는 감경된다. 이런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되고요. 아마 제가 시간이 되면 만약에 맞벌이 부부 만약에 어떻게 절세하는 게 더 알려주면 좋겠는데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피는 이미 그 조세 부담 경감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대신 우리 사업상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명의신탁 제도랄지 이런 것들 이미 이제 사법상 제도 근데 우리 세법은 사법상 그런 거래들을 그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르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세 회피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면은 회피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탈세는 이미 가세 요건을 충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은폐 내지 가장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범죄 행위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 우리 보면 회피는 이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모호한 그런 영역이 있지만 이 탈세는 당연히 어느 일에 접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패죠. 범죄 행위로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실질가서 정책을 명문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논란이 있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거래의 형식과 명체의 관계없이 그 실질가서 과세하는데 우리는 그 미국과 같이 그런 판단 기준이 없어요. 실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법 같은 경우는 증여 의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회피를 막고 있고요. 소득세법에서도 역시 특수관계인 예를 들어서 시간이 다 됐어요. 일단요 제가 3분 만에 끝낸 상태가 돼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독일이랄지 미국의 나라들을 보면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 조세피를 아예 방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그러한 판단 기준을 두고 만약 위반하면 처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조세피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냐면 조세피를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실질가서 엄청 많이 있고 이런 법을 위반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아까 판단 기준 미국같이 주관적 요건이나 객관적 요건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했냐 안 했냐 아니면 사업 목적이 있냐 없냐 이런 판단 기준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세법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 그 정서상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개발법에다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탈세자 자체정보 공개제도인데요. 실제 아마 이것도 지금 보면 이
이미 그 영국 같은 경우, 아니 독일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그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뭐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탈세자들이 자기가 탈세했다는 사실을 만약에 과세관청이 알기 전에 알았다면, 얘기는 거의 기수가 되기는 않았다면 그런 경우에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 이제 면책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면책되지 않는다면 그런 자료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아마 입법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탈세 그러한 것들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아마 공개제도가 잘 돼서 위원회 이런 조세 부피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객 탈세 방지 제도인데요.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각 법에서 이러한 그 해외에서 만약에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은행한테도 그러한 정보를 얻도록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 제도를 보면 이런 자산을 공개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체적으로 자산 유형별로 그다음에 국가별로 이렇게 공개하도록 한다거나 손익 부분이랄지 구체적인 원천유산 부분이랄지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재정법에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본다면 특히 이제 영국의 2017 형사재정법에서도 여객 탈세를 방지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 처벌을 하도록 아주 명확히 옷을 박아놨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이런 뭡니까 특정 금융정보법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국제 마피아들 그런 범죄를 마피아는 쪽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것도 사실은 국세기본법에서도 정보 교환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그걸 통해서 세무조사를 나중에 뒤늦게 하기 때문에 이런 범위도 현재 지금 5억으로 것이 아니라 1억으로 좀 낮춰서 좀 정보 공개를 좀 합리적으로 미국이나 독일이랄지 다른 제도를 통해서 좀 사전에 식별해서 그런 법적 트림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조세 방지 부분인데요.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조세 징수했는데 이미 거주자가 1년에 사업장을 옮겼어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잘못 보이는 거죠. 야, 너 세금 탈세라고 했지. 얘 탐색이 잘못한 겁니다. 이런 잘못이 나왔어요. 물론 이거에 있다 하더라도 독일의 받아진 브루텐베르크에서는 오히려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탈세자들 적발하고 형사처벌을 했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구체적인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스위스도 이미 인공지능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기본법에서 이러한 조세 과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까지 그런 기준들을 인공지능 활용하고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세 억제 수단에서 형사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아까 물론 위반하는 현재 제도로 정확 기준을 낮춰서 정확히 처벌하고요. 저는 아까 세무조사를 통해서 정말 더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좀 더 이 탈세법을 아예 원점 봉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